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 단추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전에 사용했던 CS6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했을 때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버전을 사용하든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시작하실 때는 밑에서 세 번째 리셋을 한번 시켜서 창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내가 하나하나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확인을 해주세요. 문제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창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밀리미터 단위로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글꼴이나 선의 두께 값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씁니다. 단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같은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분의 작업창을 도와주는 아이가 있는데요. 중심점을 맞추거나 선들의 끝자락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길다랗게 회색 막대기가 쫓아다니면서 위치값을 찾아주는 아이를 배제하실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쫓아다니면 정확한 값을 찾기는 편하지만 자꾸 선들이 거슬려서 이 친구는 아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색깔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이 많이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작업하시는 게 편안하실 텐데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맞춰놓도록 하죠.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정이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윕스는 100, 하이트는 80입니다. 컬러 모드가 CMYK 그리고 이펙트도 300ppi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크리에이트 문제지 보게 되면 출력 형태에 필요한 색상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색상은 쓰지 말라라고 지시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색상은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 패널에 이미 뽑혀져 있는 색상들이 있기는 한데 시험에 필요한 아이들끼리만 따로 모을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들도록 할게요. New 컬러 그룹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뜰 거고요. 이름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하셔서 그룹이 하나 추가되는 거 확인하셨죠? 색깔 값을 더 추가하도록 하죠. New 스와치. CMYK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깔 값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C80, M20, Y50. OK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라디언트 색상을 의미해요. 그라디언트 색상은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상 값을 이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색상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깔 넣을 수 있도록 창이 뜰 거고요. CMYK 값이 모두 필요하다면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모드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색상이 만들어졌다면 얘는 질질질 끌고 우리 거 색상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으시면 될 텐데요. 그러다가 놓을지라도 여기에 바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들이 모여있는 이 동네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이제 배치를 하셔야 될 텐데 어느 정도에다가 오브젝트들을 넣을 건지는 가이드란을 뽑는 게 좋겠죠? 가이드란을 뽑기 위해선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해서 질질질 끌어내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옵니다. 왼쪽을 10에서 20 사이, 오른쪽도 다시 한번 더 끌어서 80에서 90 사이, 이 정도의 동그란 배경을 넣도록 할 거예요.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선에 대해서는 색깔 값이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로크 컬러는 이라고 하셔서 없습니다 라고 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이렇게 몽글몽글 선들 펜툴로 일일이 그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선을 이펙트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클릭 쭉 당겨주시면 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요 선에 대해서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가게 되면 이런저런 효과를 입혀줄 수 있는데요. 디스톨트에 가시게 되면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리고 일항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건지 정하시면 되겠죠. 채우는 색상은 없습니다 라고 지워주면 선만 이렇게 남게 될 텐데요. 이 친구는 실제 선은 이렇게 대각선이고요. 지금은 효과로 지그재그가 있는 척만 한 거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정말로 존재하는 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뿅 찍게 되면 이제 지나가던 대각선 선이 아니라 정말로 지그재그 선으로 확장이 된 거예요. 요거를 펜 툴 꾹 누르게 되면 맨 끝자락에 앵커 포인트 툴이 있어요. 점을 쭉쭉 당겨 주시면 곡선화 될 겁니다. 셀렉션 툴 이용해서 이 친구를 적당히 배치를 하시고요. Alt 누른 상태로 쌍둥이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가 되지요. 이렇게 그려진 선들을 그대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선택을 할 거고요. 패스파인더를 좀 불러오도록 할까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파인더 꺼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조각조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선택하셔서 일부분 색깔 바꿔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만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채우기 색상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모든 아이들 다 한꺼번에 이제 배경이니까 얘는 더 이상 선택되면 안 되겠죠?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캐릭터를 그리도록 할게요. 캐릭터는 몸통 부분이 절반 정도 차지하니까 가이드라인을 쭉 당겨서 40 언저리 여기 아래쪽에다가 몸통 위쪽에다가 얼굴 그려주면 되겠네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그리는 동안에 이 친구의 모서리 둥글기를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와라 화살표 누를 때 이렇게 모서리 그리면서 바로 조절이 가능하죠.
일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잡아서 위치라든지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선택 도구로 포인트를 콕 찍으시면 이렇게 핸들 뽑혀 나온 게 보일 텐데요. 그 핸들의 끝자락 드래그하게 되면 선들 조절하실 수 있어요. 똑같은 눈의 경우에는 다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코 부분은 하나를 더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을 좀 바꿔 볼게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가려주게 되면 남는 옅은 회색 보이시나요? 그만큼을 남겨서 코를 표현하도록 할게요. 밝은 회색 선택하시고 Shift 어두운 회색을 동시에 선택합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코만 남게 되겠죠. 펜 도구 이용하셔서 입술 클릭, 클릭 드래그, 클릭. 더 이상 그리지 않을 거다 그러면 ESC 빠지시게 되면 선이 끊어질 거고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입술 모양의 경우에는 깜장색 지시사항이 없죠. 하얀색으로만 지시사항 되어 있는 건 여기 리본에 들어있는 선에 대한 지시사항이니까 입술에 대한 건 마음대로 그려주셔도 되겠네요. 두께값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그 모퉁이가 부드럽게 동글동글 보일 수 있도록 옵션을 보이도록 하죠. 쇼 옵션 라운드 캡을 씌워서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고글도 펜툴 이용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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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도록 할게요. 대강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렸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하나씩 수정 가능하죠. 구글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같은 간격 들어가 있네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를 오프셋 패스라고 해서 같은 가격으로 확장을 하거나 축소를 해줄 수 있어요. 플러스 값이면 확장이고 마이너스 값이면 축소겠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커질지 작아질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개체 순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로 순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한 단계씩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할 때는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좀 더 빠르겠네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누르시게 되면 순서 바꿔주실 수 있어요. 펜툴을 이용하실 때에 클릭 클릭 클릭해서 그리게 되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때는 곡선이 될 텐데요.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주실 때는 뽑혀져 나오는 요 핸들을 아예 잘라버리시면 되겠죠? 그럴 때는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뽑혀져 나오는 중심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핸들이 잘리게 돼요. 클릭, 클릭,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곡선, 방향을 급격하게 꺾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Alt 클릭해서 핸들을 잘라버리시면 된다.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개체를 그려나가시면 될 텐데요. 팔뚝을 그리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펜으로 그리는 게 어려울 때에는 장갑의 경우에 브러쉬 중에서 블럭 브러쉬라고 하는 물방울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경우에는 붓으로 그린 것들을 물방울처럼 합쳐주는 기능이에요. 브러쉬의 크기도 역시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장갑의 경우에 이렇게 한꺼번에 쭉쭉 뭉쳐서 색깔을 칠하듯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 조절하셔서 이렇게 되면 펜으로 마치 그린 것처럼 이렇게 외형이 따져요. 펜 도구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방울 브러쉬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혼용하셔서 사용하세요. 4분의 1 조각의 원을 라인 이용해서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쉬프트 선들과 동그라미 잡아주시고 디바이드 나누시게 되면 조각이 나죠? 일부분만 선택하겠다.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세요. 이렇게 리본띠의 하얀색 선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보입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옵션을 좀 켜놓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선을 보시게 되면 대시드 라인이라고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간격으로 그릴 건지는 결과물 보시고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12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3 정도, 4 정도 값은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그 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색깔과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본의 끝자락에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가는 건 포인트를 좀 추가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펜 툴 꾹 누르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어요. 이쯤에다가 놓겠다라고 콕 찍어 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쭉 당겨 주시면 되겠죠? 반대쪽의 리본은 또다시 그릴 필요 없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라고 반사 도구 보입니다.
이 리본을 가운데쯤에다가 놓고 거울을 세워서 반사시키면 되니까요. 그 중심 Alt 누르셔서 가운데 여기쯤이라고 콩 찍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사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가이드는 지워주면 되겠고요. 선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예쁘게 마무리를 해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들어왔으니까 불만 없습니다. 그대로 저장. 오케이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60에 120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서 New.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를 켜도록 할게요. 쇼 룰러. 두 번째 문제부터는 오브젝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색깔들을 몽땅 다 뽑아 놓을 게 아니라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색상들만 뽑도록 할게요. 우선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패턴으로 사용할 요 방울부터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란을 뽑도록 하죠. 미리 뽑혀져 있는 스와치에서 그룹을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컬러 그룹.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뉴 스와치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색깔값 넣을 수 있죠. 필요한 색상들을 뽑았으니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볼을 만들도록 할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과 선의 색상 잘 구분하셔서 필요가 없을 때는 none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반을 나누기 위해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디바이드. 일부분을 선택하겠다. 다이렉트 셀렉션 선택해서 해당하는 색상 넣어주면 되겠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그리실 때는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방향키 누르면서 모퉁이의 둥글기를 조절하세요. 이 위쪽에 얹어져 있는 하얀색들은 작업을 하기 편하게 밑에 깔려 있는 아이들은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몽땅 선택하셔서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락을 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일립스,
선의 두께값을 굵게 가게 되면 이렇게 선들이 보이죠. 개체를 여러 개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중심 가운데 맞춰줄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에서 일부분만 지워주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에서 위쪽에 있는 이 점만이라고 지우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날아가요. 하나의 조각이 만들어졌으면 회전해서 복사하면 되겠죠. 셀렉션 툴 이용해서 선택, 쉬프트, 선택. 돌릴 겁니다. 회전 툴. 회전의 중심점은 요 끝자락, 원의 가운데죠. 알트 클릭. 90도로 돌릴 거고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 기존에 있던 아이 사라지지 않도록 카피. 방금 작업한 걸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반복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크기가 조금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줄일게요. Alt 누르시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Shift 비율 깨지지 않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잠가놨던 친구 오브젝트를 락을 풀겠습니다. Unlock All. 패턴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죠. 이만큼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이크 만들어주면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다닥다닥 붙어 있진 않네요. 이렇게 살짝살짝 어긋나 있으니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타일 타입 그리고 간격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의 이름은 방울이라고 했으니까 이름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타일 타입을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스라고 벽돌처럼 그리고 간격을 현재 24, 32 정도로 되어 있는 거 값을 그거보다 더 크게 주게 되면 간격이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떨어뜨릴지는 여러분들께서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대로 만들겠다라고 done 체크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정의가 끝났고요. 옆쪽에 눈사람 모양 만들도록 하죠. 색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친구들에 대해서 합쳐줘야 되는 친구들은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쳐 주시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색상 값이 좀 다르죠.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디바이드로 나누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해서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나눠주시게 되면 조각조각 나는 게 보일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하나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스케이트 제작하기 위해서요. 필요한 색상을 뽑도록 할까요? 스와치에서 맨 끝자락에 있는 색상 기준으로 해서 뉴 스와치. 색상 값이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진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물감의 색깔 정할 수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CMYK가 필요한데 K 값만 보인다면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모드 바꿔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대강 윤곽을 따도록 하죠. 대강의 모양을 따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수정을 해주시거나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시는 방법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분을 요만큼을 색깔 바꿔주기 위해서 펜툴로 나눠주는 방법을 쓰셔도 되겠지만 칼을 들으셔도 돼요.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지우개 도구 꾹 누르게 되면 나이프, 칼이 보입니다. 쌍둥하고 지나갈 수 있게 쭉 칼질을 해주세요. 분리된 친구만 색깔 바꾸도록 하죠. 부츠의 몸통 부분에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군요. 그만큼만 잘리워서 보일 수 있도록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를 얹어줄 수 있도록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요만큼이라고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게 되면 눈, 코, 입이 흩어지지가 않겠죠. 알트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사해서 얹을 수 있을 텐데 부츠보다 먼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밑에 깔리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대로 같은 위치에다가 덮어 주시고요. 그만큼 잘 이을 수 있도록 캐릭터도 같이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덮어져 있는 스케이트와 깔려져 있는 캐릭터 동시에 선택했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 이워서 보이게 돼요. 윈터 스포츠라고 하는 글자는 살짝 구부러져 있죠.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펜 도구를 들고요.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살짝 구부러지는 선을 그려 주시고요. 선이 잘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꾸불텅거리는 선 위에 글씨를 얹어줄게요. 타입 2 꾹 누르게 되면 타입 오너 패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만든 선 위에다가 콩 찍으시게 되면 그 위에 글씨가 얹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스케이트 날에 대해서는 색깔이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짙은 색과 옅은 색이 계속 반복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색깔은 두 가지지만 그 그라디언트를 색깔 자체를 좀 여러 개 섞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짙은 색깔, 옅은 색깔, 중간에 다시 색깔 더 추가하겠다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물감통 생기는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값 맞춰줄 거고요.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네요. 손뭉치는 이렇게 일립스를 계속 복사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몽실몽실 손뭉치에 선을 이렇게 브러쉬로 그렸네요. 브러쉬 툴 들으시고요. 브러쉬 선에 대해서 지시사항에 맞춰서 브러쉬 종류 찾아주시면 되겠죠. 차콜 페더라고 한 친구는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아이 적용하시면 되겠고 색상값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의 안쪽에 패턴을 씌워주도록 할까요? 모자를 선택할 거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한 덩어리가 더 생기죠. 이 친구에다가는 우리가 만들어 놨던 패턴을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정의했던 친구가 스와치 패널에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방울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방울이 너무 커다랗게 들어가 있으니까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얼마만큼 조절할 건지 숫자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0이라고 해서 프리뷰로 보시게 되면 안쪽에 있는 패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여기 도형까지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트랜스폼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체는 줄어들지 마라 옵션을 빼주도록 하죠. 보시면서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될 건지 숫자 값을 조절하시고 프리뷰 적용을 하세요.
선에 대해서는 색상과 굵기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에서 옵션을 열어보시고요. 대시를 체크하셔서 어느 정도 점선 표현할 건지 숫자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선이 축소되도록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 선에 대해서는 따로 만들어 놨던 이 선과 똑같죠? 그럴 때에는 바로 스포이드로 쪽 집어서 얘랑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작업이 끝났으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할 때 왼쪽 꼭대기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요. 저장 단추 누르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 A4 용지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윗스 210에 하이트 297.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단축키를 쓰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심볼을 등록해서 나중에 이렇게 흩뿌려 줄 건가 봐요. 곤돌라를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색상을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스와치에서 뉴 그룹, 색상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몸통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적당히 수정하시고요.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축소하려면 오브젝트의 패스에 오프셋 패스 두 개를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시면 이렇게 아웃라인 나오죠. 디자인이 다 됐으면 심볼에다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심볼 패널을 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든 아이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그대로 드래그 이동 도구 눌러가지고 심볼 패널에 가져다 놓으세요. 이름은 곤돌라라고 주도록 할게요. 곤돌라는 등록이 됐으니까 이 친구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깔도록 하죠. 메쉬 도구 이용해서 배경을 깔 건데요.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고 사이즈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210에 170짜리 렉탱글 이용하셔서 배경을 깔아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그냥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지만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면서 사이즈를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210에 170
색깔 값을 맞춰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보라색으로 퍼지는 부분, 그 부분은 메쉬 도구 이용하셔서 포인트를 주시면 되겠죠. 메쉬 툴 클릭하셔서 이쯤이요 라고 위치 클릭하시게 되면 선이 생길 거예요. 그 점, 색깔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두 군데의 포인트 색깔 정했습니다. 언덕을 얹어 주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브러쉬나 연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메쉬 도구 이용해서 배경 넣은 건 움직일 일은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잠궈 놓도록 하죠. 펜툴을 이용한다면 어떤 모양인지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거고요. 뒤쪽에 언덕 부분은 펜툴이나 브러쉬, 연필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색상을 미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지정된 것들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다 뽑았으니 언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연필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슬 툴 이용해서 제자리로 돌아올 때 이렇게 연필 옆에 동그라미 생겨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채워주는 색상 지정하시면 되겠죠? 칼질해서 눈이 쌓인 부분을 표현을 해줄게요. 나이프 툴 이용하셔서 드래그 일부분 선택하셔서 색상값 반복하시면 되겠죠? 연필을 들으셔서 언덕을 그려주시고요. 나무를 심겠습니다. 펜툴 이용하셔서 나무 배경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위쪽에 블렌드 툴 이용해서 선들이 이렇게 꼬울탕거리는 아이들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펜 툴 들어서 클릭 블렌드의 경우에는 색상 값과 선의 두께 값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짙은 색의 파랑 선을 먼저 그려줬고요. 하얀색의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두 개의 선을 블렌딩 해주기 위해서 블렌드 도구 들겠습니다.
첫 번째 선은 요거고요 라고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게 되면 이렇게 별 표시 뜨는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선은 요겁니다 라고 갖다 대시면 더하기 표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블렌딩 하시면 돼요. 블렌드 도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현재는 스무스 컬러라고 해서 색깔을 블렌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스텝으로 바꿔줄게요. 15단계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스텝은 15이라고 해주시게 되면 선으로 블렌딩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동글동글 이렇게 버블 모양으로 브러쉬 그려주도록 하죠. 브러쉬 툴 들을 거고요. 대략 이 정도 느낌이라고 드래그해서 쭉 그려줄게요. 브러쉬로 그린 선을 선택하셔서 브러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는 버블이 보이질 않는군요. 왼쪽 구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어디에 들어있는지까지는 경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데나 일단 클릭해서 창을 띄우시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화살표 천천히 눌러가면서 찾아주세요. 버블에 대해서는 2포인트입니다. 라고 브러쉬의 크기 정해져 있군요. 스트로크를 2포인트. 그 위쪽에 심볼들을 뿌려놨군요. 심볼들 들을 거고요. 심볼 패널에 가셔서 내가 만든 곤돌라 여기다가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곤돌라가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하셔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누르다 보니 여러 개가 눌려졌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Alt 누르셔서 뺄 수도 있습니다. 곤돌라가 하나, 둘, 셋, 넷, 5개 뿌려져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요거는 방향이 혼자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다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꺾여져 있는데 혼자만 반대로 꺾여 있기 때문에 같이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위쪽에 있는 5개의 곤돌라만 그렸습니다. 심볼 도구를 꾹 누르시면 형제들이 있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써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나오련이라고 단추 눌러주시면 따로 이렇게 도구가 튀어나와요.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다면 쉬프터 크기를 늘리고 싶다면 사이저 클릭할 때마다 크기가 커질 거고요. 반대로 Alt 클릭하게 되면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스피너 이용하시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색깔들이 이렇게 노랗게 초록색으로 파랗게 물드는 건 스테이너 이용하셔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채워주는 색상을 먼저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스와치에서 원하는 색깔을 하나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필 컬러가 선택이 될 거고요. 콕콕콕콕 찍으시게 되면 그 색깔로 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진하게 들어가서 빼야 되겠다 색깔을 그럴 땐 Alt 클릭하시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오죠. 살짝 반투명하게 뒤쪽이 비쳐 보이는 건 스크리너 이용해서 콩콩콩 찍으면 투명해지는 게 보여요. 너무 투명해서 안 보인다. 역시 Alt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되살아날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곤돌라의 경우에는 따로 하나 그려서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심볼 스프레이, 심볼에서 곤돌라 너를 이라고 해서 하나만 클릭할 거고요. 크기를 조금 키워보도록 할까요? 따로 만들어지는 곤돌라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심볼들 선택한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합체가 되니까요. 선택을 꼭 풀어주세요. 빈 공간 눌러서 선택 해제. 다시 한번 스프레이 크기를 좀 키워줄게요.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되니까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Alt 클릭하시게 되면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캐릭터를 얹도록 할게요. 캐릭터를 얹도록 할 텐데요. 뒤쪽에 이제 배경으로 만든 아이들은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몽땅 다 선택해서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 몽땅 다.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주세요. 캐릭터 그리도록 하죠. 색깔 값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캐릭터를 펜툴 이용해서 클릭해서 그려주세요.
캐릭터가 완성되면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림자를 넣으실 때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몽땅 다 넓게 드래그 할 거고요. 오브젝트를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친구에 대해서 이펙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보일 거고요. 그림자의 농도는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글씨들 작업하겠습니다. 웰컴 투의 경우에는 글자가 이렇게 꼬불탕하고 휘어져 있죠. 그 글자에 대해서는 엔블록 디스토트를 적용한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셔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배가 볼록한 친구, 똑바로 뻗어 있는 것과 이렇게 쉘로우어라고 해서 양쪽으로 퍼져 있는 거 느낌이 좀 다르죠.